전체 이혼율은 줄었는데 신혼부부 이혼율은 증가했습니다. 저희 상담실만 봐도 그래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은 아이 낳고 두 돌도 지나기 전인데 이혼이 고민돼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신혼인데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그 고민이 섣부른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신혼 이혼을 준비할 때 무엇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엉이 변호사 원혜림 변호사입니다. 이혼, 성폭력 피해자 대리, 그리고 거래처 분쟁 사건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신혼인데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께는 공통점이 있어요. 양쪽 다 너무 지쳐 있습니다. 결혼 준비하는데도 힘을 들여서 결혼까지 골인을 했는데 집도 마련해야 되지, 양가 가족 문제도 있지. 그리고 그때 30대 아니면 요즘엔 늦을 땐 40대 초반이기도 하죠. 근데 한창 바쁘게 사회생활합니다. 근데 출산과 육아까지 겹치면 둘 다 너무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서로의 표현 방식이 어긋나서 문제가 발생해요. 특히 이 말이 나올 때 분위기가 확 나빠지죠. 나도 힘들어. 배우자가 나 너무 힘들어. 요즘 나 너무 외로워. 라고 말할 때 그래? 어떤 게 그렇게 힘들어? 왜 외로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이렇게 하면은 대화는 끝나고 상처, 심지어는 고성의 메아리만 남게 됩니다. 상대의 고통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누가 더 힘든지 경쟁하는 순간 관계는 파국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특히 아이 낳으신 분들, 아기 낳기 전에 겨우 맞춰놨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아기 낳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갈등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서로 보듬어주고 들어주지 않으면은 관계가 점점 더 파탄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원가족 문제가 끼어들면 더 복잡해집니다. 상담실에서 실제로 이런 말을 듣기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애기 다 키워요. 걘 애기 돌도 안 됐는데 사업한다고 바빴어요. 배우자의 힘듦, 어려움을 보기 전에 우리 엄마가 더 힘들어 하면서 원가족 편에 서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싸움이 둘만의 싸움이 아니라 시간과 처가까지 끼어들어서 뒤엉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시거나 실제로 이혼 결심을 하시게 되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내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나요?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혼 이혼 때는 가져온 만큼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혼인기간이 짧으면 결혼 전에 각자 축적해둔 재산은 그냥 각자 가져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혼 후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같은 경우는 그 재산에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고 나누게 돼요. 이때 이제 무형적으로 기여한 것들이 있죠. 양육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아니면은 부모님 부양 후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아니면 내가 남편의 혹은 부인의 일에 얼마나 참여했느냐, 이런 것들보다도요 유형적인 기여, 즉 돈을 얼마나 투입했는가, 이걸 위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안 받으면 양육비 안 줘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재산 분할과 양육비는 별개입니다. 물론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산정하고 재산 분할금과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재산 분할하고 양육비는 별개이기 때문에 나중에 양육비 증액 청구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위자료예요.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위자료 좀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가정폭력이나 외도 같은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는 게 아니면은 위자료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더 잘못한 사람이 있는 경우가 꽤 많겠죠. 근데 가정폭력이나 외도처럼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요, 성격 차이나 쌍방의 노력 부재로 보는 것이 현 판결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위자료 받아드릴게요, 원하는 금원 다 받아드릴게요 라고 어필하는 곳이 있으면 일단 한번 걸러보셔야 돼요. 현실하고 이상이 괴리가 크면 클수록 길어지는 소송 기간 동안 지칠 수밖에 없고 끝나고도 너무 찝찝하겠죠. 신혼인데 이혼하려고 할 때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할게요. 원하는 만큼 받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변호사보다는 빠르게 종결하고 대신 실리는 확실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혼인기간이 길지 않은데 혼인 중에 수십억 단위 재산이 오간 게 아니라면 피 튀기게 싸우는 게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재산 분할과 양육비는 최대한 끌어올리고 합의나 조정을 이끌어내서 여러분의 시간과 체력은 최대한 아껴줄 수 있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입니다. 그럼 정리해볼게요. 첫째, 신혼부부 이혼율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 신혼부부 이혼 고민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상대가
나 너무 힘들다 라고 했을 때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라고 해서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예요. 여기에 원가족이 끼어들게 되면은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둘째, 재산 분할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가족만큼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시고 양육비는 재산 분할과 별개입니다. 셋째, 위자료는 가정폭력이나 외도와 같은 명백한 유책 사유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넷째, 다 받아준다고 말하는 변호사보다 빠르게 챙길건 실수 있게 챙겨준다는 변호사를 찾아가셔야지 이혼 후의 삶으로 넘어가는 시간과 에너지를 확실히 단축시켜줍니다.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몸이든 마음이든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 계실 거예요. 그래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나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엇을 챙길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선택지가 무엇인지 차분하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일상의 평온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